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윤 법사입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제가 매년 이맘때쯤이면 똑같이 업로드 해드리는 영상이 있어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 영상인데요. 내년 2022년도에 최저생계비가 확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 속보로 빠르게 내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얼마로 인상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준비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인회생 2022년 최저생계비. 이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잡아놓은 거죠. 이름이 최저생계비다 보니까 그 비율이 60%로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매년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최저생계비가 조금 더 인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 현실을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해요. 올해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5% 정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어젯밤에 해보니까 최저생계비는 5%에서 6.4%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최저생계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1인 가구는 116만원 정도 인정이 되고요. 2인 가구는 195만원 정도 인정이 됩니다. 3인 가구는 251만원 정도 인정이 되고요. 4인 가구는 307만원 정도, 5인 가구는 361만원 정도, 6인 가구는 414만 정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올해보다 5%에서 6% 정도 인상이 된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금액 수치를 보면 올해보다 적게는 1인 가구는 7만원 정도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많게는 6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보면 17만원 정도 인상이 된 거더라고요.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피부로 또 느끼시지만 최근에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좀 더 인상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좀 너무 과학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요. 70% 정도에서 한 10% 정도 인상을 더 해주시면, 기준 금액을 인상을 해주시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신청해서 결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제금을 3년 동안 잘 내셔야 돼요. 변제 기간 동안. 그래서 최종적으로 졸업을 하셔야 면책 신청을 하시고 면책 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3년 동안은 정말 최저생계비만 가지고 빠듯하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금액이 너무 작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정말 생활하시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전화 오시면 궁금해하시는 거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만 그럼 다 인정을 받는 거냐? 추가되는 건 없냐? 줄어드는 경우는 없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은 개인회생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인정받는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최저생계비가 깎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경우 보전공고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맞춰라, 이런 보전공고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채무 증대 경위가 도박이라든가 사치라든가 과다한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증대하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소득은 많지 않은데 내가 변제해야 될 금액이 확정되는데 되게 크다, 그러면 최저생계비를 깎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는 누구나 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개념은 아닐 수 있다, 나는 깎일 수도 있다, 이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최저생계비를 늘릴 수는 없느냐, 생계비를 늘릴 수는 없느냐. 최저생계비는 동일하지만 생계비를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추가생계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주거비로 나가는 돈, 내가 월세로 거주하시는데 그 주거비가 많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생계비로 요청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나 내가 부양하는 가족 중에서 아픈 분이 계셔서 병원비가 매달 지속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의료비도 일정 부분을 추가생계비로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이 된 금액으로 내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생계비가 깎이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생계비가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기까지 검토를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생계비를 추가로 요청해서 생계비를 늘릴 수 있는 경우다,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들도 잘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고, 꼭 생계비를 높게 받으셔서 결정을 받으셔야 개인회생을 3년 동안 해나가시는 게, 면책 결정까지 받으시는 게 수월하시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에 대한 영상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이 거의 8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른 영상들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년도 새해 2022년도에 바뀌게 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과연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잘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